안녕하세요. 해피영자TV의 영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의 이동주입니다. 대표님 요즘 네. 제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또 많으시고 또 전화로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이 코너를 하나 마련해 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제 대표님께 이제 막 오시라고 했는데 네. 사실은 이렇게 이제 문의도 하시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투자처도 좀 제시도 하고 투자 마인드도 그래서 조금 드리고 또 또한 투자 방향도 드리는 이런 예. 코너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대표님께 이렇게 오시라고 했는데 어떠세요? 굉장히 좋은 방식이죠. 그리고 예. 또 제가 또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각종 경제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도 많이 상담을 해드렸고 해결도 해드렸고 좋은 투자처도 많이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저희 영자TV에서도 이런 거 하는 거 너무 저는 찬성입니다. 찬성이고 고맙습니다. 성심성의를 다해서 네. 여러분들의 그 부동산 고민도 해결해 드릴 거고 또 투자에 대한 고민, 또 재테크에 대한 고민도 시원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급하게 네.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분은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신 분이세요. 직접 찾아오셔서 이렇게 진행 좀 상담을 의뢰하신 분이신데 한번 제가 이렇게 드릴게요. 네, 당황하지 않기를. 급작스럽게. 제가 지금 약간 당황해서 지금. 잠시만요. 네. 예. 제가 조금 이제 읽어드리면 이제 이분은 개포 1단지 84 평방미터를 소유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불투명하고 또한 이제 재건축으로 기다리는 피로감으로 인해서 갈아타기를 좀 시도해보고 싶으셔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갈아타기를 고려하고 계시는 아파트가 올림픽 선수촌과 헬리오시티 아파트예요. 네네. 이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이분이 이제 갈아타는 게 옳은 건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담을 해 오셨거든요. 이게 굉장히 쉬운 질문은 아니에요. 네. 그 당사자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스러울 밖에 없고,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할 때는 이제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궁금한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기본적으로 좀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혹시 그럼 이분한테 이분이 이제 개포 1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굉장히 입주한 지 오래된 아파트인데 혹시 네네. 이곳에 거주는 많이 하셨었대요? 올해? 거주는 한 거의 10년 했다고. 거의 10년 하셨고. 그럼 지금은 어차피 지금 철거해서 지금 여기 안 계실 텐데? 예예. 분당에 전세 살고 임대로? 예. 이게 1주택이신 거래요? 예예. 그러면 보편적으로 이런 경우는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하는 아파트가 이제 새 아파트로 될 건데 이거를 처분할 거냐 말 거냐 고민할 때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이 시점에 얘를 처분을 하고 얘 개포 1단지보다 더 좋은 아파트를 갈 거냐 계속 1주택을 유지할 거냐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이 또 많으세요. 분명히 이분도 연세가 조금 있지 싶으신데 네, 있으세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는 그냥 내가 이제 오래된 아파트 이제 지겨우니까 좀 주변에 좀 새 아파트 좀 가고 싶고 그래도 자금을 조금 남겨서 자녀분들한테 이렇게 증여할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말씀도 하셨어요. 그 말씀도 하신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두 가지를 놓고 어떤 건지 조금 이렇게 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딱 이렇죠. 두 가지의 상황을 제가 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게 좋은지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내 상황, 내 상황에 가장 잘 맞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택의 폭을 줄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는 게 맞고, 이 경우는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이 영상을 잘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자, 질문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을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 개포주공 1단지를 갖고 계시는데 이미 입주해서 2년 차에 접어드는 헬리오시티와 향후 아주 이제 좀 굉장히 긴 시간 뒤에 재건축을 해야 되는 올림픽 선수촌을 두 가지를 놓고 개포주공 1단지보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은 거냐 이거를 지금 궁금해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방향에 따라서 볼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첫 번째 경우의 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조금 더 좋은 곳을 찾아 1주택 몰아가기로 만약에 하겠다. 이때는 뭘 조금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되냐면 내가 현재 가치를 볼 거냐 미래 가치를 볼 거냐예요. 그럼 주공 1단지 개포 1단지가 하나 있고
자, 헬리오시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 선수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올선 하는데, 자,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딱 나타나요. 자, 이 아파트 헬리오시티는 이미 개발을 완료를 했어요. 자, 얘는 개발을 완료를 해서 입주를 했고, 여기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개발을 지금 하고 있어요. 개발을 하고 있고, 여기는 뭐냐면,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개발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가치를. 그럼 기준점은 딱 이거예요. 헬리오시티가 어떻게 해서 지금의 가치를 이루었는지, 그거는 개발이 돼서 완성이 돼서 입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가치를 유지를 하는 거고, 또 지금 시장 상황이 앞으로 서울에서 대단지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당분간은 힘듭니다 라는 신호가 계속 오니까 당분간은 얘가 우세점을 계속 유지할 거예요. 즉 단기간으로는. 그런데 나는 지금 현재 가치를 보는 게 아니고 미래 가치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자, 이게 얘가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처럼 될 수 있는 애가 사실은 나보다 미래 가치가 더 좋아요. 누가? 당연히 개포 1단지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철거를 해서 이제 착공을 하고 한 3, 4년 뒤면 입주를 할 건데 3, 4년 뒤에 누가 새 아파트예요? 당연히 개포 1단지가 새 아파트니까 그러니까 내가 1주택을 몰아갈 거다 그러면 헬리오시티는 경쟁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개포 1단지랑. 그러면 뭘 갖고 고민을 하는 거냐면, 자, 나는 개포 1단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아파트의 단지가 어떻게 오래돼서 어떻게 개발 가치를 갖고 그 개발 가치를 가진 상태에서 어떻게 실제 개발 사업가 진행되면서 가치 상승을 이루느냐를 여실히 느낀 게 개포주공 1단지란 말이에요. 요거를 지금 시점에서 요렇게 개발 가치를 갖고 있는 걸로 갈아타는 게 맞느냐 안 맞냐 요것만 결정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때는 갈아타는 게 맞기는 맞다. 단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개발을 지금 하고는 있지만 본격적으로 이 철거를 해서 땅을 파고 건물이 올라가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 건물이 올라가서 눈에 보일 때까지는 이 개포주공 1단지도 꾸준하게 상승을 이룰 거란 말이에요. 반면에 개발의 가치를 가지고는 있지만 아직 개포 1단지처럼 쫓아오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기니까 그 시간의 리스크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개포 1단지가 올라가는 폭 대비해서 올림픽 선수촌이 올라가는 폭은 조금 낮은 각도를 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도의 차이가 조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옮기는 시점은 조금 만약 1주택을 옮기겠다 그러면 당장 헬리오시티 새 아파트의 장점을 고려할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좋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개발 가치를 갖고 있는 가는 게 맞으니까 올림픽 선수촌을 선택을 하되 지금 시점에서 옮기는 게 아니고 개포주공의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가는, 즉 예를 들면 가장 좋을 때는 입주 시기 때까지 조금 가시는 게 좋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3, 4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갈아타셔도 충분하다라는 결론을 조금 내려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경우가 있겠죠. 어떤 경우인지 두 번째 경우겠죠. 두 번째 경우라면은 내가 자 거주주택 하나 마련하고 증여를 한단 말이에요. 증여를 하면 그럼 이때는 어떤 개념이 조금 들어가셔야 되는 거냐면요. 내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어요. 어떤 두 마리 토끼냐면 내가 거주하는 집도 굉장히 나중에 비싸지고 가격이 많이 오르고 증여한 어차피 내 자녀분들한테 갈 거니까 자녀분들한테 간 것도 굉장히 시세 차익이 많이 얻을 수 있고 이거를 찾기에는 지금 이 금액을 쪼개서 그런 것들을 두 가지를 다 얻기에는 너무 힘에 좀 버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지금 개포주공 1단지의 30평대를 지금 처분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헬리오시티에 24평을 갈 경우 제가 예측해 보건데 그렇게 되면 금액이 한 7억에서 5억에 7억 아니면 7억 전후의 금액이 남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돈으로 내가 자녀분들을 증여를 해서 뭔가를 투자를 해주겠다. 그러면 자녀분들이 만약에 여기 집에 거주를 해야 된다. 이때는 또 갈 지역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자녀분들로 투자 목적으로 구입을 한다. 이때는 또 갈 지역이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비중을 어느 쪽에 좀 더 둘 것이냐. 내가 거주하는 주택의 가치 상승이 높은 쪽에 비중을 둘 것이냐. 아니면 자녀한테 증여해 준 것의 가치 상승의 좀 가치 상승이 올라가는 것의 비중을 또 높게 줄 것이냐. 이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냐, 요렇게냐. 대부분 근데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1주택을 처분을 해서 자녀한테 증여까지 생각하시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 후자의 경우예요. 자녀한테 사준 게 조금 더 가치 상승이 높았으면 좋겠다. 이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차피 옮기는 거 자녀한테 조금 더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금액을 조금 내려주고, 나는 그리고 이제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하셨고 지금도 아까 분당에 거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분당도 이제 거의 다 20년 이상, 30년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이 오래된 아파트니까 새 아파트인 헬리오시티로 가셔서, 헬리오시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간 새 아파트로서 지역의 대장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차익이 더 올라가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셔서 헬리오 가셔서 조금 편안하게 생활하시고, 자녀한테 내려준 증여한 이 부분에서 조금 높은 시세 차익을 얻는 게 맞다. 그때는 어차피 남는 금액으로는 이거나 헬리오나 올림픽 선수촌까지 자녀한테 못 사준단 말이에요. 그럼 꼭 이렇게 너무 지역의 대장주만 볼 것이 아니고, 송파에 또 다른 재건축을 지금 진행하고 초기 단지 또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단지, 만약 송파가 안 된다면 강동 쪽도 괜찮고요. 그게 아니면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청량리 쪽 또는 강북의 요즘 광운대 역사관 개발이라든가 강북의 뉴타운이어서 주요 중심 주거지로 발전하는 곳, 이런 것들을 자녀분들 앞으로 해주신다라면 나도 일정 부분 차익을 얻지만 자녀분들은 그게 굉장한 도움이 돼서 나중에 굉장히 자녀분들의 기반을 확립해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항상 이렇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자기한테 맞는 상황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선택을 하되 얼마만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놓고 조금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 상황이 이러한데 이 두 가지 말고 다른 상황을 또 생각을 한다라면 그때는 더 결정을 못하는, 정말 결정장애 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큰 두 가지의 틀을 놓고 그 둘 중에서 뭐가 더 나한테 합리적인지를 고민해서 선택을 한다라면 그 어떤 선택보다도 좋은 선택을 한 것이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전문가들이 상담해 줄 때 항상 이겁니다. 상담 의뢰가 딱 들어왔을 때는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최선의 것을 하나 또는 두 가지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틀을 안 벗어나는 상황에서 선택을 하셨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이분의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아까 설명을 이제 들었는데요. 이분의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 선택 여지도 많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오, 그래요. 근데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쏙쏙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최대한 이제 간결하게 정리를 해서 핵심만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 너무 주구장창 이야기하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중요한 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를 놓고 말씀드려야 선택하는데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중심적인 내용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저는 그냥 진짜 확 이렇게 대표님이 찝어주시는 두 가지. 만약에 자녀를 생각한다면 헬리오시티를 가면서 자녀에게 증여를 해서 지금 이 시점에 들어가서 자녀가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1단지를 지금 팔지 말고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갔을 때 좀 3, 4년 기다렸다가 팔면서 정말 투자로만 생각한다면 올림픽 선수촌에 한번 갈아타도 괜찮다. 그렇죠. 와, 제가 이렇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투자 방향을 알고 싶을 때는 찾아오셔도 되고 전화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나 요즘 또 시장이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재테크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고가주택 갖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절대 큰일 나는 거 아니고요. 고가주택도 갖고 있을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또 언제 나는 비싼 거 하나 갖고 있으니까 부동산 투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전혀 안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정책과 정책에 세금도 정책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정책은요, 여러분 무조건 피하는 게 아니에요. 정책은 활용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정책을 활용을 하면 그리고 어차피 부동산은요 지금 당장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기본이 5년 10년이에요. 5년 10년 미래를 볼 줄 아는 우리가 해야 가져야 된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내가 모를 때는 나보다 조금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반드시 받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